젠장맞을. 원래 어원은 난장맞을입니다. 곤장보다 작은 매로 신체 부위 어디 안 가리고 막 두들겨 패는 형벌이었다고 하고요. 쿠수 우리말로 똥입니다. 놔 내가 정말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다 할 때 그냥 똥 하는 겁니다. 더 말해. 닥쳐라. 신이. 죽어라. 뭐 이 정도인데요. 펭구. 이 씨발아. 뭐이씨. 요. 전 세계 공통. 욕은 듣게 되면 감정이 상하거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지만 때로는 감정을 더 풍부하게 해주며 서로의 사이를 더 끈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원래 그 나라 언어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죠. 그래서 오늘은 가까우면서 문화 차이로 서로 많이 다른 한일 욕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반만년 역사. 욕의 종류도 많고 핵매운맛에 찰지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우린 친한 친구를 만나면 친근하게 숫자로 된 욕이나 댕댕이가 자주 출연하는 욕을 하곤 합니다. 연놈들을 입에 달고 살죠. 전세계 유일하게 일부러 욕쟁이 할머니 집에 찾아가 욕도 먹고 해장국도 먹고 이러고 있죠. 우린 왜 이렇게 욕을 달고 살까요? 인간들이 다 못돼 처먹어서? 그럴 리가요. 그런 사람들만 사는데 이 나라 범죄율은 아주 낮은 편이죠. 이건 역사적인 영향도 있지만 우리의 민족성은 굉장히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에 기근이 왔다거나 때론 역병이 찾아왔다거나 전쟁이 찾아왔을 때 그런 부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필요했죠. 상대방에 대한 상실이나 배신, 실망감이 있을 때 욕을 함으로써 풍부하게 감정을 표출하기 좋아하는 우리는 이런 나쁜 감정들을 욕으로 표출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 과시나 타인을 깔아뭉개는 부정적 용도로도 쓰이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표출하기 좋아하는 문화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론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때론 나를 어필하기 위한 습관인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삭히지 않고 그때 현실적으로 감정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 욕설의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출신, 외모, 형벌, 질병, 폐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출신부터 볼까요? 상대방 자체보다 주로 그 사람 출신 성분을 가지고 비하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어필할 때도 쓰입니다. 이 새끼, 강아지를 지칭하는 말로 개의 자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만큼 천박하다 뭐 이런 거고요. 망나니, 아무 대책 없이 마구 나은 아이라는 뜻이자 예전에 죄인의 목을 베던 사형 집행인을 의미하는 말로 상종 못할 인간이다 뭐 이런 겁니다. 호로자식, 애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가 가장 유력한 말로 그만큼 가정교육이 부족하다, 못 배운 녀석이구나를 지칭합니다. 종갓나, 주로 북한 지역에서 많이 쓰는데요. 천하디 천한 하인이라는 종에 갓나는 여자라는 뜻으로 이 둘을 붙여 종갓나, 그러니까 종년이라는 뜻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모로 외모 비하나 행실을 비하해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용도 되시겠습니다. 바보, 멍청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가벼운 비속어입니다. 다른 뜻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밥이나 축내는 사람을 일컫기도 해서 능력 없는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등신, 원래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기형적인 사람을 지칭했지만 주로 몸보다 더 님의 마인드나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정신이 모자라거나 이상하다 할 때 주로 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형벌.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에 대입해서 주로 미운 상대를 응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젠장맞을. 원래 어원은 난장맞을입니다. 곤장보다 작은 매로 신체 부위 어디 안 가리고 막 두들겨 패는 형벌이었다고 하고요. 곤장보다 더 가혹해서 주로 도둑놈을 고문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우라질. 원래는 오라질이 변한 말로 도둑이나 죄인을 결박할 때 쓰는 붉고 굵은 줄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질놈은 오라에 묶여 어디 잡혀갈 놈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육실알. 어이쿠, 이건 거의 최고 티어 욕인데요. 조선시대 사형제도 중 최고형으로 죄인의 사지를 소나 말로 묶어 6등분을 내는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어마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칼때까지 간 인간이란 뜻이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입니다. 주로 원수나 헤어진 연인에게 내리는 일종의 저주 같은 개념인데요. 연병. 무시무시한 질병, 장티푸스를 통속적으로 일컫는 말로 전염병을 통틀어 부르기도 했고요. 지랄. 간지를 일컫는 말로 몸을 푸르르 떨며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증상인데 상대방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육겁, 원래 60갑자의 준말인데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주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거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나댈 때 격하하기 위해 육갑을 떤다고 쓰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배륜입니다. 주로 성적이거나 친상간 같은 금기시된 행동들이죠. 제기랄. 가족 간의 친을 말하는 뜻이며 니미럴도 너의 미와 붙어 먹을 인간이라는 갈 때까지 간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 외에도 우리나라 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욕끼리 응용해서 서로 합쳐질 수도 있죠. 신육갑하네, 우라질놈 지랄하네 같이 말이죠. 거기에 더해 한국 욕은 아주 시각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눈동자의 먹물을 쪽 뽑아버린다, 척추를 쳐버린다. 이야, 어떤가요? 생생하게 머릿속에 라이브로 상황이 막 그려지지 않나요? 거기다 한국에서 욕은 반대로 아주 긍정적일 때도 튀어나옵니다. 존맛탱. 존나 좋아. 존맛. 존예. 때문에 상대방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 형성할 수 있는 정을 더 돈독하게 나누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와는 너무나 상반된 일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본에선 욕설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욕이랄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빠카, 아호, 칙쇼 요 정도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역시 역사적인 면과 민족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엔 욕설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 매를 맞았다는 거지요. 그 이후엔 무라하치부란 전통이 더해졌습니다. 무라가 마을이란 뜻이죠. 마을처럼 집단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유서 깊은 일본의 왕따죠. 이지메의 시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욕 자체가 마을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에도 시대까지 활약했던 직업 군인이었죠. 사무라이들에겐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리스트의 고멘. 이라고 하는 베어도 면죄라는 거였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체면을 중시하는 사무라이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 무례한 평민, 혹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평민은 베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니 화가 나도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현실적이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우리와는 완전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내와 타테마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혼내는 본인의 진심, 타테마에는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겉마음을 말하는데 이 둘이 완전 다른 걸 말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는 거죠. 외국인이 일본인과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고 할 때 쓰기도 하며, 이래서 부작용으로 생긴 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기도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면 어디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갑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서비스 사업은 미소를 강요하는데 먹고 살려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진심이 아니니 마음엔 병이 난다 소리지요. 일본인은 이렇게 속으로 삭히고 대신 현실 도피와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칩니다. 그 덕분에 장점으로 상상력을 잘 살려 세계 최강의 이세카이 애니 대국이 되었죠. 이런 일본의 애니나 드라마, 영화를 봐도 욕은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에 앞에서 하는 욕 대신 저주가 발달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공포 영화들. 주온에선 카야코와 토시오, 오자 콤비가 그냥 집에 들어온 아무한테나 묻지마 저주를 내려 다 죽이고, 영화 링에선 그냥 비디오만 봤을 뿐인데 누가 봤든 사다꼬 누나가 역시 다 목숨을 앗아갑니다. 작시나리는 어떤가요? 그냥 전화 걸어서 받으면 저주를 걸죠. 심지어 일본에선 특이한 직업으로 저주 대행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선 이렇게 저주를 걸지언정 앞에선 기껏해야 마카, 아호, 칙쇼 정도죠. 죽어 망해라. 자, 몇 개 안 돼도 일본 욕도 좀 알아봅시다. 마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고요. 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쇼, 일본 대표 욕설이긴 한데 한국식으로 읽으면 축생, 그러니까 짐승이란 뜻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주로 쓰는 짐승 하고는 사뭇 어감이나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구체적으로는 짐승만도 못한 놈, 우리말론 제기랄 정도의 감정 표현이고요. 그나마 제일 센 표현은 쿠소, 우리말로 똥입니다. 나 내가 정말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다 할 때 그냥 똥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야로가 녀석이라는 뜻인데 구소와 야로를 합쳐 구소이야로, 망할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구소가 제일 범용성 있게 사용되긴 하는데 우리가 볼 땐 엄청 밋밋하죠. 최고 티어 욕을 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가볼까요? 기모이, 기분 나쁘다, 사이야크, 최악이다, 그즈, 넌 힘은 쓰레기다, 우르사이, 시끄럽다, 기사마, 네 이놈, 이미, 이 자식이, 더 말해, 닥쳐라, 신이, 죽어라, 뭐 이 정도인데요. 다 들어봐도 뭐 그냥 조임새 정도네요. 하나 특이한 건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간 욕이 청소년들 사이에 애용된다고 합니다. 바바는 할머니, 지지는 할아버지란 뜻인데 구소바바, 구소지지, 직역하면 빌어먹을 노인네 정도 될까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른들을 상대할 때 주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말론 개도다 꼰대라고 불러야 할까요? 좋고 나쁨을 떠나 욕도 역시 문화 차이입니다. 현실성이 장점인 한국은 그렇게 실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강하고, 상상력이 장점인 일본은 그렇게 게임, 애니메이션 강국이 되었죠. 정답은 없는 듯 보입니다.